따라서 이때부터가 여러분 투자를 갖다가 시작해야 되는 시점, 부동산 전체적인 상황은 별로 안 좋을 시점, 실수요든 투자든 부동산 매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시기가 올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규열입니다.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 소심하지만 소신 있는 발언을 전해드리는 소소한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요, 이거는 제가 저희 아름다운 내 집까지 카페에 설날 직전에 올렸던 글입니다. 다소 늦었지만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간단한 전망입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볼게요. 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인데 타임라인 따라서 제가 해봤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올해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부동산을 움직일 3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건축, 하나 PF 금리. 순서대로 하면은 PF 재건축 금리 순으로 아마 올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걸 타임라인 순으로 1, 4분기, 2, 4분기, 3, 4, 4, 4분기로 나눠서 한번 썼던 내용입니다. 간단히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선 이전이고요. 총선 이전이라 하면 3월까지겠죠. 1, 4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1, 4분기에는 그래도 써놨지만 총선 직전이에요. 총선이 4월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큰 부동산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있긴 있어요. 총선이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나왔죠. 서울 편입 문제 나오고요. 김포라든가 하남이라든가 구리 서울 편입 문제 나오고 GTX를 비롯한 각종 교통, 철도라든가 도로 노선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총선 전이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편입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철도 같은 경우에 GTX, DEF 노선 나왔는데 10년이 아니라 15년 후 정도 얘기일 것 같아요. 따라서 이슈들은 있지만 현실에 미치는 부동산 이슈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선거철의 이슈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1, 4분기에는 이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번에 3대 축이 있다고 그랬죠. 올해를 움직일. 그 중에 PF 문제입니다. PF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약간 덮고 있는 상황이에요. 태형건설 하나로 지금은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많은 뉴스에서 보시듯이 다양한 건설사들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PF 문제가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생기고 나서 그 전까지 엄청 호황이었거든요. 고분양가 그때 똑같이 있었고요. PF 문제 똑같이 발생합니다.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생기면서 부동산 꺾이면서 2년 뒤에 PF 사태 생겼고요. 이번에 마찬가지 22년도까지 부동산이 어느 정도 오르다가 꺾이면서 24년도 지금 PF 문제 생깁니다. 이건 항상 있는 문제예요. 분양이 잘 되니까 건설사들이 막 지었다가 고분양가 문제 생기고 부동산 경기 침체되면서 안 팔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제 부실 문제 생기는 거거든요. 자, 2010년도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2010년도에도 재밌게도 선거가 있었습니다. 2010년 6월 2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딱 3주 정도 지나서 2010년 6월 25일 날에 건설사들 16개사가 부실 정리됩니다. 즉 PF 부실이었던 건설사 16개를 갖다가 이번에 태형건설처럼 아예 워크아웃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관리 절차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해결됐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따라서 1, 4분기 3월까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PF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으냐 아니냐 이걸 보시면 되는데 그거에 지표가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PF가 해결되려면요 근본적으로 미분양이 없어야 돼요. 분양이 잘 되면 PF 문제가 안 터지는 거거든요. 문제는 지금 분양이 안 되니까 PF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3월까지 분양이 잘 되느냐를 보시면 되는데, 자, 이번 2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5번 브리핑 시간에 얘기 드렸지만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3월 달에 청약홈 개편이 있고 4월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분양 물량이 대거 2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2월에 분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보시면 돼요? 2월의 분양 결과입니다. 즉 2월에 잘 되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A급지는 이번에 메이플 자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잘 된 데도 있고 A급지 잘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머지 물량들. 자, 여기서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2, 4분기에 PF 문제가 2010년처럼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1, 4분기, 3월까지는요 다른 거 보실 필요는 없고 나오는 이슈들은 그냥 선거철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분양이 해소가 되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PF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해서 선거가 끝나면 2, 4분기겠죠. 4월은 총선으로 정신이 없을 거고요. 자, 4월 끝나면 2, 4분기인데 2, 4분기에 본격적으로 1, 4분기에 진행된 PF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2월에 미분양 물량이 급속도로 늘어났다라고 치면 이 2, 4분기, 즉 4, 5, 6월 중에 PF에 대한 2010년도와 같은 정부의
반응이 나올 겁니다. 즉 부실기업들 정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물론 지금은 연착륙을 갖다 유도하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미분양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는 PF 정리가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건설업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2010년도와 비슷하게 대응하겠죠. 지금도 이미 뭐 하고 있다고요? 분양가 할인이라든가 뭐 중도금을 갖다 무이자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혜택이 더 커질 겁니다. 왜냐면 당장 이 현장들을 정리 안 하면 불똥이 자기한테도 튀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2, 4분기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정부의 PF 부실기업 정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면서 민간 분양 건설사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갖다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2분기부터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고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면 미분양, 뭐 예를 들면 110 대책 때 중공업 미분양에 대한 세제 특례 같은 게 나왔거든요. 요때부터 그 세제 특례 같은 것들이 좀 더 강화돼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건 있죠. 그럼 분양은 그런데 일반적인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겁니다. 좋을 수는 없죠. 미분양이 많이 늘어났고 이런 상태에서 기존 주택들이 가격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2,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약보합이라든가 이런 상태로, 다만 이미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심하게 하락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텐데 약보합 상태를 갖다가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 4분기가 되면요. 올해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건드릴 3대 축 중에 하나, 그 3대 축 중에 하나인 다른 이슈가 도래하죠. 재건축 이슈입니다. 왜냐면 재건축 이슈는 지금도 노후도시 계획 뭐 특례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 하반기에는 정부 계획이 있죠. 뭐 선도단지란 걸 발표하는 시기가 도래를 하거든요. 즉 1기 신도시라든가 기타 108개로 지정된 노후계획도시 지구들 중에서 선도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갈 지역들을 지정하게 됩니다. 지자체들과 함께해서 지정을 하겠죠. 지금 최근에 건교부에서 설명회도 많이 이번 추석 연휴 때도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요. 자, 다만 이 재건축 이슈는 좀 전까지 말씀드렸던 PF나 미분양에 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적어도 하향 요인은 아니죠.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갖다가 바꾸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분담금 문제라든가 시공비 문제로 얘기가 많잖아요. 고분양가라든가. 즉 특히나 시공비 문제에서 사업성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성 관련된 부분이 해소가 돼야지 진정하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올해 같은 분위기에서는 하방 요인은 아니지만 급격한 반전, 상승으로 주도하는 이슈로서 재건축이 힘을 발휘할 여지는 그렇게 크지 않을까. 더군다나 2분기 정도부터 시작될 미분양에 대한 할인이라든가 정부 혜택이 이때 벌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되면 재건축 자체는 크게 부동산 상승 쪽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힘든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부동산 암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바닥 찍을 거란 얘기거든요. 그럼 이때가 뭐 해야 되느냐? 사야 될 시기입니다. 실수요자든 투자든. 이 시기가 되면 정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책적으로 감면을 많이 해줄 거고요. 건설사들도 할인을 많이 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PF가 닥쳤기 때문에. 그리고 재건축조차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때부터가 여러분 투자를 갖다 시작해야 되는 시점. 부동산 전체적인 상황은 별로 안 좋을 시점. 제가 보기에는 올해 가장 안 좋을 시기가 이 3, 4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가 여러분들이 투자 타이밍이 아닐까. 따라서 2, 4분기 때부터 돌아가는 상황 보다가 3, 4분기에는 정말로 매입을 한다든가 투자를 한다든가 할 시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4, 4분기는요. 이번에 부동산 24년 움직일 부동산 마지막 영향을 주려서 금리와 관련된 시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1, 4분기 안에 2, 4분기 안에 미국에서 미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 얘기 나오고 있죠. 다만 당초 예상보다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데 적어도 올해 4, 4분기 정도 하면 미국의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한국은행의 반응도 좀 나오겠죠. 적어도 금리가 이제 인하 쪽으로 간다는 게 확인되는 시기일 겁니다. 자, 금리가 인하되면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현재 고금리라고 하죠. 사실은 뭐 예전에 5%대 금리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었어요. 뭐 올해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알겠지만, 다만 최근에 너무 저금리였죠. 한 10수년 동안 너무 저금리였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가 높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고금리 인식이 있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4, 4분기 올해 말쯤 되면은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금리가 인하된다는 거는 대출금리도 인하된다는 얘기고 부동산 시장에는 당연히 상승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올 시장이 이쪽 1분기라고 생각했을 때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계속 하락기고요. 3분기쯤에 가장 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PF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재건축 이슈가 터지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 못 발휘할 것 같고요. 그러다가 4, 3분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온기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시장은 약보합이 맞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든 투자든 부동산 매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시기가 올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3, 4분기 넘어갈 때를 대비하셔서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다가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짚어드린 거고요. 시간이 흐르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이 내용을 보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좋은 투자 많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